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문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고대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 선사시대도 사실은 잘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직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질 않았어요. 선사시대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살고 내가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먹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회적인 구조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파트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사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문화사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요. 근데 그 문화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정점을 찍는 시기는 어디냐면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선 후기까지 가기 전까지 고대 파트, 고려 파트 뭐 이런 데서 문화사를 공부하시다가 좌절하시면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잘 이렇게 수월하게 넘기셔야 된다는 거. 자, 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고대 문화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요 불교입니다. 사상사, 불교. 이 불교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자꾸 언급이 많이 되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인도.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중국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순수한 어떤 종교적 의미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불교는 왜 들어왔죠? 우리가 이걸 왜 굳이 받아들이려고 했죠? 고대 국가로서 한 단계 점프하려고. 즉 뭐냐면 사상을 통일시켜가지고 왕권 강화를 이루려고. 그러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파트에서 불교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순수한 종교가 아니에요. 고대 파트에 들어왔을 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두 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종과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종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교종과 선종. 근데 우리는 교종 같은 경우는 5개 종파, 선종 같은 경우는 9개 종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교, 구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보잖아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행정직은 이거 다 외우게 해요. 이거 다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이거만 보는 거예요. 오교, 구산. 이거만 보는 거. 그래서 5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9개가 있었구나 정도. 교종, 선종이다. 오교, 구산. 이거 보지 마세요. 심화 가서 조금 더 짚어드릴 만한 건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교종하고 선종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해야 또 신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입니다. 요거 하나 그리셔야 돼요. 자, 얘는 시간. 똑같아요. 여기도 시간, 깨달음의 경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종이 뭐고 선종이 뭐냐? 제가 이렇게 오교와 구산으로 종파가 나뉜 건 이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종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한테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봐요. 불씨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기독교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1년 정도 이상의 수험 생활에서 나를 수양하게 되면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와서 합격해서 가는 거예요. 불교에선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방법이 이렇게 나뉜 건데, 일단 교종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예를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교리하고 경전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리나 불경을 연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다 불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열반경, 화엄경. 그래서 이런 경서를 읽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교종이에요. 차곡차곡 그대로 답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쪽 볼게요. 이쪽 선종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참선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요.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을 도노.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합니다. 조금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도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많이 보고 하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요.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교과, 이게 다 교과서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교과서예요. 그러면은 그거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듣고 교재 내용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복습하고 예습해서 자기가 성적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막 필기 일일이 막 다 정리하고 막 꼼꼼하게 막 정리하고 이런 거 나는 내 체질이 아니야. 나랑 잘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어떤 애는 맨날 이렇게 책만 읽어. 맨날 뭐 만화책이든 뭐 소설책이든 무협지든 닥치는 대로 막 읽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역사 공부한다고 오늘은 뭐 1987 영화를 보러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보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뭐 6월 민주항쟁이 뭔지 모르는데 자기 영화 보고 나서 막 그런 거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더 아주 깊은 지식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맞춰서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런 어떤 공부의 방식이 약간 고등학교 때까지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쉽지가 않아요. 여학생들은 주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가 많지, 공부를 안 하고 팽팽히 이렇게 있다가 약간 좀 놀며 막 참선을 수행하며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런 식의 방법은 조금 잘 안 나와요. 성적이 엉덩이 붙이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서 전교 1등, 전교 2등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보면 1, 2학년 때 약간 팽팽 놀다가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자기가 뭔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막 공부를 막 주입하면서 갑자기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보여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뭔가 이제 노베이스 뭐 이런 상태였다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 처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해석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뭔가 어디에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그걸 게임에다가 분출했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공부에다 갑자기 쏟기 시작하면 그 집중력이 다른 애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해서 올라오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여요. 물론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승려들, 선종 승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차 마시고 녹차 마시고 막 이러면서 산 아래 내려가서 계속 수행하고 참선을 수행하고 말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선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면 망해요. 이 아래로 이런 식의 선종의 방식으로 구하고자 한다. 영화 보러 갈게요. 오늘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똑같이. 공무원 시험은 아주 철저하게 성실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올려서 예습복습, 올려서 예습복습 이렇게 계속 누적이 돼야 돼요. 그 작년에 합격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커플이 왔었어요. 그래서 둘 다 합격해서 나갔는데 여자 소방이 사실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거기 4명 뽑는데 걔 돼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둘이서 커플이 와가지고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왔다가 둘이서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좀 떠들다가 어느 순간 안 나오면서 그냥 보면 이렇게 노량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근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이 굉장히 자극제가 돼가지고 서로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남학생이가 조금 이제 사실 이제 남학생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가는 게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프린트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이 여자친구가 똑바로 하라고 너 스프링 이거 다 해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옆구리를 쿡쿡쿡쿡 찌르면서 아침에 늦으면은 막 계속 찌르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항상 똑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둘 다 합격해서 나갔어요. 근데 심지어 그 남학생은 그 남자 뽑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제 생각엔 여자를 잘 만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풀렸어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게 교종이에요. 교종. 그럼 여러분 이 성격을 한번 볼게요. 교리를 보고 경서를 보고 연구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종파는 밑에 있는 서민층에서 유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유행을 하게 되냐면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이 교종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나 그리고 이 종파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점진적이고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종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선종 같은 경우는요.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급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기존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호족들이 생기잖아요. 이 호족들의 기반이 됐던 사상이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이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교종의 어떤 그 사상과 이념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위치도 어디냐면 이들의 종파가 생긴 거 보면 경주를 떠나서 각각 다 어디예요? 산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만 중요한 곳이 아니다. 경주만 좋은 곳이 아니다요. 이게 선종이에요. 급진적이고 개혁적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료 속의 키워드로 나오게 되냐면 분립 문자. 이건 뭐냐면 문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위에다 써드릴게요. 분립 문자. 문자가 세워져 있지 않다. 즉 뭐냐면 이거 문자 필요하다는 거에 필요 없다는 거. 문자는 필요 없어요. 이런 경서는 필요 없어요. 깨달음을 얻는데. 그리고 견성 오도.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성.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견성, 오도, 깨달음을 얻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료가 나오게 되면 선종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골라야 되면 어느 시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신라 하대예요. 이쪽은 어딜까요? 왕실과 귀족이 탄탄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시기 언제일까요? 신라 중대예요.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이게 유행하고요. 교종이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 선종이 유행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에서 요거를 하나 더 봅니다. 뭘 보시냐면 우리 이 교종 같은 경우는 조형 미술.
그러니까 뭐냐면 탑이나 불상과 같은 조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이 조형 미술은 그거를 겉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교종에서는. 근데 이게 하대로 가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불림문자 견성오도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거칠애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조형 미술은 어떻게 된다? 쇠퇴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신에 조형 미술이 쇠퇴하지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요게 나옵니다. 승탑이 유행하게 된다. 저 승탑은 뭐냐면 일반 탑하고는 조금 달라요. 색깔이 다른데 저 승탑에는 뭐가 많이 모셔져 있냐면 승려들이 이렇게 참선 수행하거나 도노하거나 이런 경지에 많이 오르면 화장하고 난 다음에 승려 몸에 뭐가 남아있다 그래요? 사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승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이해 아니에요? 이거를 일일이 낱개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지금 안 하고 계시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가 다 암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어떤 사료로 제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사료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서 교종, 그다음에 선종 요렇게 하나를 잡고 갑니다. 신라 중대, 하대.